네, 어머님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마지막 순서로 예비 고의 커리큘럼 안내를 간단하게 조금 하고 마무리를 좀 해드릴게요. 앞에서 이제 뭐 송원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오은경 부원장님이 워낙 이제 디테일하게 내용을 잘 설명을 하셔서 아마도 그 지금 이제 예비 고3 학부모뿐만 아니라 예비 고2 학부모님께서도 어떻게 입시 방향을 잡아야 될지를 아마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늠하셨지 않을까 싶어요. 잠시만요. 그래서 그 내용들 중에 이제 공통적인 게 아마 수능의 강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애들 뭐 제가 고1부터 고3까지 다 수업에 들어가는데 올해 특히 고1 애들 이렇게 신성 애들 이제 내신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그러니까 수능을 정말 많이 강조하고 많이 얘기하면서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 1학기, 1학년 1학기 중간 들어갈 때부터 이게 내신 들어갈 때부터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니들은 큰 방향에서 정시, 즉 수능을 큰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내신을 하면서 내신 안에서 큰 방향을 잡아야 니들이 내신을 하면서 나오는 성적 때문에 지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정말 수없이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내신의 어떤 1학년하고 2학년의 흐름들을 보면은 자꾸 외부들이 많이 끼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도 끼어들 뿐만 아니라 얘기하지 않은 작품들의 비중들이 뭐 신선고뿐만 아니라 성문고 그리고 특히나 경계고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이렇게 그 기출들을 가지고 그냥 시험 범위에 들어가서 시험을 내요. 그리고 지금의 뭐 신선고 2학년 같은 경우에도 2학년 2학기에 교과서가 독서 과목인데 근데 독서만 내지 않고 문학하고 문법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외부 가져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신만 가지고 내신을 딸 수 없는 그런 체제가 된 거죠. 수능 공부를 해야 결국은 내신도 같이 가고 그리고 내신 공부를 해야 사실은 수능하고 연계가 되고요. 그런 식의 이제 두 개의 어떤 영역이 같이 결합돼서 나오는 형태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앞에 이제 송원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오은경 선생님 부원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수능이 정말 어머님들께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비중이 크고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계속 얘기를 듣는데 입시 결과를 듣는데 처참합니다 정말로. 네,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 학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치라든지 다른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수시하고 관련해서 결국은 수능의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학원에서 예비 고의 과정에서 기말고사 끝나고 겨울방학 때 어떤 그 커리큘럼 가지고 수능을 준비를 할 건지 간단하게 안내를 하고 좀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차례고 이게 저희 이제 그 고2죠. 이번에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시작되는 그 고2 커리큘럼의 1년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저희 겨울방학 때 배울 부분인데 저희가 1학년 때는 학교별 수업했어요. 그러니까 반이 학교별로 배정돼서 수업이 진행되다가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는 1학년 때 받았던 성적, 그 모의고사 성적이죠. 6월하고 11월 모의고사의 평균을 내가지고 두 개 평균이 1.5등급 이내면 T반, 그 다음에 2등급에서 4등급이면은 A반, 그 다음에 4등급 밑에면은 B반, 이렇게 세 반으로 분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별 배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신성 애들이 지금 고1이 토요일 9시에 있는데 거기에 다른 학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그 같은 시간대에서 등급을 갈라가지고 T반, A반, B반 갈라가지고 수준별로 수업하고 교재도 다르고 수업 내용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렇게 수준에 맞게끔 수능 수업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문학하고 그 다음에 독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오은경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문학은 정말 기본적인 어떤 개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들을 이제 고전 중심으로 필요한, 그러니까 2학년 올라가면서는 그러니까 1학년 때 학생들이 많이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
고전을 많이 어려워해요. 문학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소를 해주는 그런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개념 잡고 그 다음에 그 개념을 가지고 작품 분석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 다음에 독서에서는 기출을 기본적으로 기본 어떤 베이스가 되는 텍스트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에도 읽으면서 잡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다 들으셨겠지만은 독해 능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냥 대충 보고 이렇게 찾기 연습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는 절대 이제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고 지문 유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장 단위부터 시작해서 주어 서술어 관계 찾고 그리고 선택지에 문장이 있으면은 그 선택지하고 지문 선택지의 내용들이 지문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지문 안에서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라든지 그 다음에 각각의 반비례 관계 혹은 수식 관계 이런 관계들을 정확하게 잡아야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독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식의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 넘어가서 6월 모의고사를 타겟으로 하는 이 수업에서는 이제부터는 여기서는 문제 유형별로 이제 그 수업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본적인 독해, 그 다음에 작품 분석 능력, 그걸 바탕으로 한 문제 풀이 수업이었다고 한다면 문제 유형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학에서도 뭐 표현상의 특징이라든지 혹은 화자의 정서 태도를 묻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유형들이 있거든요. 보기 유형이 있고. 그래서 그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치 불일치 문제를 어떻게, 보기 추론 문제를 어떻게. 그 다음에 기말고사 끝나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바뀐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올해 이제 내년부터 이제 바뀌는 부분인데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2학년 2학기 그러니까 겨울방학 아니죠.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2학년 때 여름방학 때부터 고3 맛보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3 기출들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문학하고 독서 수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는 최상위 문학하고 최상위 독서라고 해서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에 해당하는 그 텍스트들, 지문들을 가지고 왜 이 오답률이 높았는지 이 문제가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 함정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문을 보고 선택지하고 관계 연결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식의 수업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건 뭐 이렇게 약간의 홍보 문구 같은 것들이고요. 이건 저희가 제작한 그 브로셔에도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커리큘럼입니다. 구체적인 커리큘럼인데 이것 역시 사실은 브로셔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학 수업의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거의 전체 고전 문학의 시가하고 소설의 전체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작품 분석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 나가고 여기 보시면 이제 대부분 수능에서 많이 출제되는 영역 자체가 시가에서는 이제 고전 가사 고전 시가 텍스트 영역에서는 가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조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고전 소설의 영역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를 보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문장 단위 독해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다시. 그래서 문장 독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오답 유형하고 그 다음에 문장 간 혹은 문단 간의 관계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통지문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교재를 간단하게 이제 그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은 이게 문학교재의 앞부분에 있는 그 순서입니다. 그래서 전체 어떤 걸쳐 있는 그 시대별로 걸쳐 있는 영역들을 거의 다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품 분석의 어떤 그 안내, 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작품을 분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출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교과서의 출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21학년도 수특이라고 해서 EBS 교재라든지 혹은 모의고사에 어디에 출제가 됐는지를 보여주면서 그것과 관련된 모의고사 문제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혹은 EBS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내신 문제가 아니라 수능 수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독서 교재입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독해 구조도 하고 그리고 분석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독서 수업을 하고 문학 수업을 할 때 방향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수업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읽기 전부터 어떤 텍스트든지 간에 잡아야 되는 걸 명확하게 인지시키고 훈련시킵니다. 독해를 할 때. 그래서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인지시키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문장 단위별로 독해하면서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선택지로는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변형되어서 그래서 지문 독해를 할 때는 또 무엇을 보고 바로바로 캐치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식의 교재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개의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과제 교재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휘 테스트 자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수업 교재는 분기별로 나오지만은 아마 아시는 분 어머님께서는 다 아실 테지만 과제 교재가 주차별로 나와요. 그래서 주차별로 하루하루씩 공부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걷어가지고 선생님들이 검사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나눠주고 이런 식의 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과제 교재에 이렇게 어휘 테스트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어휘하고 고전시가. 그러니까 그 과제 맨 뒷부분에 다음 주에 볼 어휘 테스트에 대한 어휘하고 고전시가를 실어놓고 그걸 가지고 다음 주에 테스트를 봐요. 테스트 보는데 단순하게 단답형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들도 다 선생님들이 만드신 문제예요. 객관식화 해가지고 실제 수능 형태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하프 모의고사고요. 대치동 쪽에서 작업해오는. 그 다음에 요거 과제 교재인데 그 다음 문학하고 독서인데요. 이것들이 이제 수업 교재하고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개인별 맞춤형 관리 시스템 해서 이제 그 학생의 개별적인 성적이 누적돼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중요한데 클리닉 우선순위라고 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맞힌 문제를 틀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85%라 나온 게 100명 중에 85명은 10번 문제를 맞았는데 이 학생은 틀린 거죠.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부터 점검을 하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개인별 또 과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제 교재에 이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선생님들이 만드신 공통 과제가 들어가고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방학이 시작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예비 고2, 예비 고3 개강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그 주차부터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이제 저희 그 각 반에 들어가신 담당 선생님들께서 1월부터 거의 매주 학생들을 아마 불러가지고 클리닉을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능에서의 문제점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1:1 피드백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 영역별로 또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또 오답 노트라는 걸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문학하고 비문학 영역에서.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자기가 자꾸 틀리는 문제 유형들을 어떠한 해결 전략을 가지고 바로바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제가 나왔을 때 얘를 어떤 순서대로 무엇을 자꾸 풀어가야 되는지 전략이 안 서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문제 유형별로 해결 전략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오답 노트도 만들어서 사실은 제가 수업 들어가는 학생들한테는 한 곳씩 나눠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때 그걸 심화를 시킬 거고요. 그래서 클리닉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선생님들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 학원에 굳혀진 시스템은 아니고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학생들한테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내신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내신인데 저희가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그 학교별 전문 선생님들이 내신을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신선고를 한 3, 4년, 4, 5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잘 알고 있는 학교의 시험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체 교재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분석 노트라는 걸 그러니까 자습서의 한글본 저희가 작업한 것 가지고 수업하고 또 테스트 보고 또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연계 작품들 얘네들 짜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만한 연계 작품들을 또 추려가지고 또 뭐 이렇게 자습서라든지 평가 문제집의 선택지 또 OX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내신을.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내신 때 또 클리닉 잡고 또 시험 끝나면 이렇게 시험지를 분석을 하는데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석해서 물론 학부모님들한테도 전달해 드리지만 분석을 이렇게 그 선생님들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각각의 시험이 가지고 있는 경향들 그리고 그 이전 시험과의 어떤 차이점 그리고 학교에서 보여주는 방향들을 선생님들이 스스로 분석하면서 방향을 잡고 그래서 다음 시험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걸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피드백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 선생님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코피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 사기학원은 학생들을 그냥 두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해 보이고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는 친구들을 항상 수업뿐만 아니라 클리닉이라는 걸 통해서 또 부르고 열정을 다해가지고 책임을 지는 그런 학원입니다. 네, 사기학원 네 책임지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개별적으로 상담 있으신 어머님께서는 나가셔서 상담 요청하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